예, 그 해수부 직원의 아들이 이 문재인에게 편지를 쓴 게 있었어요. 그게 2020년 10월 8일에 썼네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소개를 해보면서 그리고 또 문재인이 그에 응답하는 그런 편지를 또 썼던 게 이틀 뒤에 그게 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해수부 직원의 아들은 2020년 10월 6일 날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면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했네요. 지금 벌써 2년, 2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동생은 이제 3학년에 진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아버지하고 통화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했다는 얘기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 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제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저희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빠입니다.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2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이셨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9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측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세요.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홍시를 사서 나오시며 길가에 앉아 계신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께 홍시를 내어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이런 동생을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문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년 10월 6일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올림.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문재인에게 보냈네요. 그때 당시는 이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면은 이 문제를 관심 가져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재인의 편지를 받아보기까지, 받았을 때까지는 그런 희망을 놓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틀 뒤에 문재인은 이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 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네요.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볼까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아마. 지금 편지가 2장이 겹쳤죠. 잘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틀 뒤 2020년 10월 8일 날에 보낸 걸로, 쓴 걸로 돼 있어요. 며칠 날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드님께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 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습니다.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의 일로 많이 상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잘 챙겨주고 어려움을 견뎌내 주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8일 대통령 문재인, 이러한 내용을 써서 보냈네요. 여기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은 아드님과 유족들이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의 일로 많이 상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러 경로로 아버지를 찾고 또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 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잘 챙겨주고 어려움을 견뎌내 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과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과정과 또 모든 진행되는 부분들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그런 것들을 귀에는 또 균등하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와서 당시에 좌파이든 아니면 우파에 아니면 중도든 한 가닥의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그런 그 취임사를 들으면서 조금의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5년이 다 되어가는 이 마당에 그의 신년사는 취임사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아드님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픔도 없었고 위로의 마음을 전할 그런 마음도 없었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책임도 묻지 않았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군을 통해서 발표가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 챙기겠다. 아마 이렇게까지 편지까지 썼다면은 은밀하게 따로 개인적으로라도 청와대로 가족을 불렀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찾아갔다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라도 진행 상황을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봐서 분위기상으로 봐서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것도 거짓말. 그리고 가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도 거짓말. 뭘 항상 함께 했죠? 백신으로 우리 국민들 백신 패스 제도를 통해서 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백신을 안 맞았다면은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 또 일일이 백신을 맞았다는 QR코드를 찍어야 돼. 예. 이런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게끔 했던 것이 이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문재인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물론 정권 잡은 것부터가 박근혜 대통령을 내몰고, 탄핵 세력들과 함께 내몰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 지금의 문재인입니다. 그 이후에 2020년 4.15 총선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180석이라는 인정할 수 없는, 뽑아주지도 않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을 뽑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또다시 불의한 세력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또 올 3월에 그러한 그 부정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대다수 우파의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거짓으로 탄생을 했고 거짓으로 일관해왔고 또 거짓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국민들은 철저히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이보다도 더 혹독하고도 지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견뎌내야만 할 것입니다.